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철. 우리 몸 중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발입니다. 발은 묵묵히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행을 담당하며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발. 걸을 때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좀 불편하고요. 구두는 특히 더 못 신고. 발가락 끝이 좀 감각이 무뎌져요.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 그 무죄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면서요. 근위부에 있는 내측 돌출부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족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을 변형시켜 보행 시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주는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발과 함께 무릎, 허리, 발목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데요. 몸을 구성하는 206개의 뼈 중 양쪽 발이 가진 뼈는 52개로 인체뼈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7,000개에 달하는 신경이 모여 있는데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건강상 중요한 발이지만 휘어지고 붓고 꺾이는 등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 발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지는데요. 하지만 하이힐을 신게 되면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엄지발가락 뼈가 바깥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양의 발 변형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지외반증 환자는 74,7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주로 하이힐 사용이 많은 여성에게 발병하는 무지외반증. 최근 키높이 깔창으로 인해 남성 무지외반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죄반증은 중년 여성들이 보통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볼 좁은 신발 또는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게 되면서부터 발병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절적으로는 보통 발이 노출되는 여름이나 또는 꽉 끼는 신발, 양말을 신게 되는 겨울에 환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혹사당하는 현대인의 발 건강을 책임지는 이호진 원장. 무지외반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요즘 잠깐만 걸어도 발이 아프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승희 씨. 최근 엄지발가락의 변형도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초년 때부터 좀 아팠죠. 좀 아프고 저리고 거기 옆에 나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지발가락 옆에 돌출될 때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간헐적으로 아프다가 괜찮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막 발가락 3개가 저려요. 그냥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무죄반증의 주된 증상은 우선 내측 돌출부의 통증이 주 증상이 되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 돌출부가 신발과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괴사까지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서 체중 부하가 바깥쪽으로 되면서 무지 위에 다른 발가락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다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 살이나 다른 신경 증세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은 돌출부 통증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발 선택에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지외반 돌출부 통증 이외에 다른 동반된 소족지 통증과 변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도 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꺾여가지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다 벌어지는데 이건 이 세 발가락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무죄반증은 이제 이렇게 휘신 게 무죄반증이고. 무지외반증 진단은 외형적 변형으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겉으로 봐도 엄지발가락이 붓고 휘어진 이승희 씨.
변형되기 시작한 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앞에도 굽이 좀 높으면 괜찮을 텐데 뒷굽이 높고 앞이 낮으니까 이렇게 좀 쏠림 현상 같은 거랄까 앞으로 이렇게 그런 거 신었을 때 좀 더 아마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발볼이 발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이게 증세가 좀 심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윈도에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화려한 하이힐. 최근 하이힐병으로 불릴 만큼 무지외반증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볼이 좁은 하이힐을 장기간 신을 경우 통증뿐 아니라 발가락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은 일단 가족력과 같은 내재적 요인과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신발, 그리고 그거를 포함한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재적 요인으로는 그 유전적 소인, 즉 가족력과 발 자체가 넓게 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1번 중족골 자체가 그 내측을 향해 있어서 그런 중족골 내전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런 내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외재적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뒤꿈치가 높은 힐 같은 거를 신게 되면 발 앞쪽으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변형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볼이 자기 발보다 더 좁은 신발을 신게 되더라도 발 앞쪽으로 가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육안으로 보이는 외형적 변형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변형 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촬영 검사가 필요합니다. 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변형된 각을 측정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 여부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보존적 치료는 우선은 발에 자극을 가는 신발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즉 볼이 넓은 신을 신게 되고, 돌출부 통증과 염증으로 인한 것들은 소염제와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기타 현재로서는 다른 보조기구, 즉 무지외반각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서 그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환자 맞춤형 깔창을 이용해서 발에 가는 압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증상의 완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지외반증은 한번 발생이 되면 점점 더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변형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무지외반증이 심해짐으로써 체중이 외측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 보행 자체가 바깥쪽 보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과 동반된 다른 소족지 변형, 소족지 통증 또는 신경종, 그리고 무지외반으로 인한 관절의 아탈구 등으로 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외측 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무릎이나 허리에도 2차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진행 단계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변형된 각이 20도 이하로 외관상 변화가 심하지 않고요. 좁은 신발을 신었을 경우 피곤하고 발가락 관절 통증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2단계는 변형된 각이 20에서 30도로 외관상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볼이 형성되고 돌출이 되어 가끔씩 부어오르고 잦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3단계는 변형된 각이 30에서 50도로 엄지발가락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도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관절 부위가 심하게 튀어나와 편한 신발을 신어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4단계는 무지외반 각도가 50도 이상으로 걷거나 서 있어도 항상 통증을 느끼게 돼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무지외반증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 교정기나 보조기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변형은 되돌리기 힘들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변형과 통증이 심해 신발 착용이나 보행이 어렵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 방법은 무지외반 각을 줄여주기 위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중족골에서 절골수를 시행하고요. 그 원위부 골편을 최대한 외측으로 돌려주어서 1, 2 중족골 간각을 평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근위지골에서 다시 절골수를 해서 무지해방각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수술을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변형의 정도와 그 동반된 다른 질환을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발가락뼈의 변형이 심했던 문순복 씨. 수술을 통해 무지외반증을 교정했는데요. 수술 후 상처가 아문 후부터 보행 연습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구두도 좀 신고 그랬는데 이제는 편한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활발하게 걸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무지 수술로 인해서 관절 강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이나 또한 수술 자체에 의한 통증과 부정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런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후 부종을 줄이고 발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1번을 엄지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 발등을 살짝 올려 2번을 검지로 눌러주고 반대쪽 검지로 3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중지로 4번을 눌러주고 발가락 안쪽이 꺾이도록 당겨줍니다. 평소 불편한 신발로 발을 혹사시켰다면 이런 방법으로 족부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엑스레이와 그리고 발의 변형된 모양을 보면 간단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자체는 무지외반증과 동반된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변형에만 되었다고 모두 수술 적응증은 되는 것은 아니고 동반된 통증이 수술의 적응증이 되며 수술하실 때는 그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다면 동시에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끔 협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지발가락의 변형으로 심할 경우 관절이 붓고 보행까지 힘들어지는 무지외반증. 평소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고 틈틈이 발 스트레칭을 통해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제2의 심장,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행을 담당하는 소중한 발. 이제부터 혹사시키지 말고 잘 관리하고 아껴주세요.